금주를 결심한 당신 첫 일주일을 넘기는 법.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자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숨이 막히고 뭔가 안 되겠다 싶고 무언가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날 밤 당신은 핸드폰을 들어 검색합니다. 간 수치 높을 때 증상, 술 끊으면 몸 변화, 단주 성공 후기. 그리고 결국 결심합니다. 이젠 정말 끊자. 그런데 놀라운 건 술을 끊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뇌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 하루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이상하게도 몸도 좀 가볍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올라오죠. 심지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술에 의존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뇌가 잠시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술 없이도 괜찮다는 착각을 주면서 방심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스스로 술을 끊는 건 뇌에게는 전쟁 선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뇌는 알코올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며 만들어온 보상의 루트를 잃게 됩니다. 당신은 마음의 결심만 했을 뿐인데 뇌는 그 결심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첫날 밤을 별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뭔가 이상합니다. 별로 자극적인 일이 없었는데도 짜증이 올라오고 차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조차 귀를 거슬리게 합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초콜릿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피곤하네. 하지만 그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도파민 결핍의 시작입니다. 술은 우리 몸에서 도파민, 즉 쾌락을 느끼는 신경전달 물질을 강제로 분출시킵니다. 오랜 시간 술을 마셔온 사람은 자신의 기본 도파민 레벨이 낮아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술이 없으면 기분이 다운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그 상태를 바로 지금 당신의 뇌가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에이 뭐야, 나 별로 중독 아니었네라는 착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의외로 힘든데라는 불안. 하지만 진짜 고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비는 3일차 저녁입니다. 그 전에 당신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습관이었던 술자리를 대체할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당신은 매일 저녁 7시쯤부터 TV를 켜고 한 잔씩 따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퇴근하고 씻고 나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간. 그때 당신의 뇌는 술이 오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면 뇌는 당신의 눈앞에 술이 있는 것처럼 상상시킬 겁니다.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외출하세요. 편의점이라도 좋고 도서관, 헬스장, 공원, 교회, 어디든 좋습니다. 단, 집에 있는 한은 절대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집이라는 공간은 이미 술의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공간과 감정을 연결해 저장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자에 앉기만 해도 마시고 싶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혹시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혼술도 안 했고 매일 마신 것도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그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뇌는 주 1회든 3회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가장 강력한 학습 효과를 가진 자극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아직 2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몸은 벌써 예민하고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복잡합니다. 왜 이리 짜증이 나지? 이 정도로 예민할 일이 아닌데 진짜 끊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심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결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면 당신은 지금 몸의 중독, 감정의 중독, 관계의 중독, 세 가지에서 동시에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밤이 짧고 유혹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뇌는 일주일만 견디면 방향을 바꿉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당신은 떼고 있는 겁니다. 3일차가 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는 멍하며 자꾸 어깨가 무겁고 눈꺼풀이 처지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단순히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코올이 사라진 뇌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입니다. 술이 강제로 쾌락 회로를 자극했던 만큼 그 회로는 이제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무기력, 짜증, 집중력 저하 같은 도파민 결핍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뇌가 더 교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처럼 단순히 술이 마시고 싶다는 갈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그럴듯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 내일부터 다시 끊자. 오늘은 그냥 쉬자. 어차피 이번 주엔 모임도 있고 다음 주부터 진짜 시작하자. 같은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이런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뇌가 만든 논리적인 변명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처럼 포장되지만 사실은 뇌가 중독을 유지하려고 짜낸 가장 교묘한 유혹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그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유혹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뇌와 논쟁하려 들지 마세요. 뇌는 당신보다 오래 살았고 더 많은 핑계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술이 떠오르기 전에 미리 움직이는 것, 즉 예상되는 유혹 시간대에 당신의 일정을 미리 채워놓는 것입니다. 만약 퇴근 후 7시부터가 가장 위험하다면 그 시간에 맞춰 헬스장 예약을 하거나 가까운 산책 코스를 정해두거나 누군가와 통화 약속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그리고 4일차부터는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작은 일에도 유난히 민감해지고 가족이나 동료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이건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이 몸이 아닌 감정의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단순히 즐거워서가 아니라 감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때, 술은 그 모든 감정을 잠시나마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된 겁니다. 금주는 단순히 술을 끊는 게 아니라 그동안 피하고 덮어왔던 내 마음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복잡하며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럴 때는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일기를 써도 좋고 메모장에 아무 말이나 적어도 좋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혼자 품고 있지 말고 말로, 글로, 행동으로 바깥으로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정 해소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5일차가 되면 뇌는 마지막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감정도 논리도 아닌 기억으로 승부를 겁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웃으며 마셨던 기억, 가족과 함께했던 회식 자리, 힘들었던 날. 한 잔에 위로받았던 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뇌는 알코올을 보상회로와 연결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기억과도 강하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웠던 기억과 술이 짝지어져 있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편집된 진실입니다. 그날 밤 웃었던 얼굴은 기억나도 다음 날 속이 뒤집혔던 당신의 몸은 기억하지 않죠. 그 기억의 진실은 뇌가 편집한 반쪽짜리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닌 기록입니다. 지금껏 술을 마신 후 당신이 얼마나 후회했고 어떤 일들을 잃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를 직접 기록해 두세요. 그것이 지금 올라오는 감정 기억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종이에 적어도 좋고 메모 앱에 입력해도 좋습니다. 그 기록은 당신의 기억이 당신을 속일 때 가장 확실한 진실의 증거가 됩니다. 6일차가 되면 마음이 조금은 잠잠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날까지 휘몰아치던 짜증이나 충동도 어쩐지 물러난 듯하고 스스로도 이제 좀 할만한데 싶은 기분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착각합니다. 이제 거의 끄는 것 같아. 이 정도면 가끔 한두 잔은 괜찮지 않을까? 그동안 내가 예민해서 오버한 거야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금주의 마지막 함정, 고요한 유혹입니다. 뇌는 이제 술 없이도 일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극심한 갈망이나 금단 증상은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 찾아오는 심리적 공허감입니다. 이전처럼 예민하지도 않고 충동이 강하지도 않은데 뭔가 공허하고 덩그러니 시간이 남고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는 기분이 드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감정의 리셋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알코올이 더 이상 감정을 덮어주지 못할 때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새롭게 느끼고 해석하고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감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 결과 아무 일도 없는데도 울적하고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며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낯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금주의 첫 주가 몸의 중독을 끊는 시간이었다면 이 시점부터는 마음의 중독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거창한 의지나 각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루틴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같은 장소로 산책을 나가며 같은 종류의 차를 마시는 것.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습관들이 뇌에게는 안정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중독 상태의 뇌는 불안정한 환경을 혐오하고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반복이 회복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또한 6, 7일차 즈음에는 감정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왜 술을 끊기로 했을까? 지금 내 안에는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노트에 적어 진심으로 대답해보는 것입니다. 술 없이 살아가려면 단순히 마시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마시지 않는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대답은 누구에게나 다릅니다. 누군가는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 건강을 위한 걸 수도 있으며 어떤 이에게는 단순히 삶을 회복하고 싶다는 막연한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유를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7일차의 밤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다짐처럼 시작했던 결심이 어느덧 버텨낸 시간으로 쌓인 지금. 당신은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지만 뇌는 분명 반응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조금 더 잘 깨고 입맛이 돌아오며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평소보다 덜 피곤한 느낌. 이건 알코올이 빠져나간 몸이 처음으로 보내는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일주일의 경험은 다음 30일의 설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버티는 금주에서 설계하는 금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술이 차지하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뇌가 좋아할 만한 자극은 무엇일지, 감정을 더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지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걷기를 시작해도 좋고, 요리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유튜브로 생각을 나눠도 좋습니다. 삶을 채우는 방법은 무한하고 당신의 회복은 오직 당신만의 리듬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술 없이도 하루가 괜찮았다는 걸 지금 당신의 뇌와 몸은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 술을 마셨던 날처럼 처음 술 없이 하루를 보낸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 분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오늘 당신은 분명히 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작고 구체적인 변화 하나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